이어서 오늘은 정치 사법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법 공약, 민주당 공수처 연내 조속 설치 추진. 이게 뭐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여부 감시, 대법원의 사무국 설치. 자, 통합당은 뭐 정반대로 보면 됩니다. 공수처 폐지, 검찰청 인사 예산 독립, 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조직법, 검찰청법 개정. 정의당도 좀 볼까요? 대법원장 개입 최소화 독립성 보장하는 사법행정회의 도입,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그러니까 대법원장 체제를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들이 많고요. 국민의당은 공수처 기소권 폐지해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자, 종결권 검찰로 이관하자,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 경찰과 검찰 유불리를 하나하나씩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절충안을 내놓는 듯한 느낌입니다. 국민의당은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보여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엇갈렸던 여야 입장이 공약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 공수처법,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것을 이루는 일환으로 공수처가 꼭 필요한지 이건 좀 이견이 있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죽인다 이런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버렸어요. 이건 상당히 불행한 문제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권 쪽에 있는 인사들이 먼저 출발점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격하시키겠다.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낮추겠다라는 것.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해야 되죠.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대법원 사무국 설치 이런 것들 지금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건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4+1로서 모든 국회에 있던 법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고요.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지난 3년 전에 3년 동안 했었어야 할 문제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당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공수처 폐지법 제정 그리고 검찰청 인사 및 예산 독립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또 이번 4월 15일 날 선택이 주목이 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과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명분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국회 20대 봐라 말미에 서로 싸우니라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과반 밀어줘야 통합당에게 발목 잡히지 않는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통합당은 과반을 내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처리나 공수처, 검찰 개혁에서 발언권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원내 교수단체들이 합의를 해야 법안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하면 또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300일 이상을 지나야 그래야 이제 과반으로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과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끌면 대선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게 국민들께서 보기에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검찰개혁 문제 나왔을 때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죽이는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것이고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 뜻과 다르게 움직여왔던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인사를 했는데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됐지만 결국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우가 좀 뒤바뀐 말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 사무처, 대법원 사무국 설치, 법원 행정처 폐지 이거는요.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냥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과거 우리 사법농단 사건 때 봤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중심이 돼서 대법원장하고 함께 사법농단에 참여하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검찰개혁 뭐하러 합니까? 집권했는데. 굉장히 쉬운 길을 가면 되잖아요. 이전에 해왔던 관성대로 하면 되는데 예.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장악이 됐는지를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쉬운 방식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들을 선택합니까? 그거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오히려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혁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처음 임명할 때 검찰 개혁에 아주 화신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 있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비리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 이 사람을 윤석열은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의 뜻 아닙니까? 근데 조사 자체만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일련의 뭐 과정들, 그러니까 검찰이 행사했던 일련의 과정들,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기소를 특정 시점에 임박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행태들 때문에 나온 얘기도 제법 그것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예. 결국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개혁이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법무부에서는 감찰하겠다고 그러고 예.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가지 않습니까? 검찰의 개혁의 요체가 뭡니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으로 중립 아닙니까? 예. 지금 검찰을,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현재 집권 세력이 아니냐. 그런 분들이 무슨 검찰 개혁을 논할 수가 있느냐. 전 그렇게 반박해요. 제가 말씀하신-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성규 대표 임명했잖아요. 한성규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정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표가 결국 바뀌었어요. 네. 아니 바꿨죠. 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검찰의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을 예.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은 나는 나한테 권력이 위임된 것이야. 권한이 위임된 거죠. 정확하게는 권한이 위임된 권한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서로 이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조국 수사 여쭤볼게요, 그럼. 관련해서 네, 청와대 네. 뭐 비서관이라든가 예, 저를 건너뛰고 자꾸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들도 서로 간에 이견이 여쭤보시고 그 있으니까 답변까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조국 장관,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건가요? 인턴 증명서 위조라든지 사모펀드에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든지 서로 이런 논점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있더라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사청문 후보자를 네. 그렇게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검증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요? 예. 자, 조국 그런데 사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조국처럼 이런 그리고 범죄를 가지고 있는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날 네. 인사청문회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그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어떠한 법무부 장관 부부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부인은 검찰은- 13가지 혐의, 본인은 11가지 혐의로 그렇게 아니, 검찰에 그러니까요. 기소를 당할 정도의 범죄 혐의라는 사람이 검찰이 누가 있습니까? 판단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그러면 그 판단에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판사가 하면 검찰이 되죠. 무소불위의 법원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기소 독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한 건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법무부 장관 수사받을 수 있어요. 검찰이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일단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면 돼요.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다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11가지 중에 그거 한 공소장 건- 예,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13개 중에 그거 한 건 가지고 저희가- 검찰이 수사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그거는 하는 유죄라는 건 전제를 갖고 여야의 얘기하시는데요. 공약 얘기를 지금 하고 재판 있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건 얘기를 하시죠. 아니 우리 집에 우리 애가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너는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재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검찰이 예. 수사하면 예. 그게 지구지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냐.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라든가 이전에는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했던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근데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권 눈치 보는데 왜 그렇게 검찰이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검찰 스스로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사법기관은 어떤 그 기관보다도 절차를 더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과연 그 절차를 다 지켜왔는가? 예. 그 한국 이런 가지고 부분에 좀 대해서 서로 일반화시키시잖아요. 이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끝나지 않은 토론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끝나지 않은 토론인데 두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드셔갖고 정치개혁 공약 짧게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고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정치개혁 공약인데 미리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공약 하나만 좀 김성환 평론가가 짚어주시죠. 전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 주민소환제를 가장 꼭 제일 먼저 도입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는 선출직이고 예. 한번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는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도 한 적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오만한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소환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